안녕하십니까, 고용영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2강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와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시를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현대시 1강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수능시험이나 모의평가에 아주 자주 나온 작품들이라면, 이번 현대시 2강의 조합은 일단 지금까지 미개척 지역,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없다, 그런 작품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이게 뭐 우연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 두 작품 다 그런 내용이다. 다만 지금 여기는 이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의 경우엔 예전에 이제 2005년도에 이 5학년도 2005학년도 2004년이겠지, 2005학년도에 수능 시험이라는 게 이때 한번 큰 변화를 겪어요. 어떤 변화를 겪냐면, 원래 기존의 60문제 체제였던 게 50문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영역별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바뀌면서 얘를 예비 시행을 한번 봤습니다. 예비 시행을.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모의고사 이거 새로 보기 전에 예비 시행을 봤죠, 작년에. 그것처럼 예비 시행을 봤는데, 그 예비 시행에 이 박용철 씨의 시가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기는 이 작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는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이제 출제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두, 야, 간다. 잘 봐. 요렇게 지금 띄어쓰기를 요렇게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거 뭐 해야 돼? 붙여 써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러면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놓은 건 둘 중에 하나겠지. EBS가 오타를 냈거나 아니면 작가가 띄어쓰기를 못하거나. 그런데 생각해봐. 일단 작가가 띄어쓰기를 못한다. 그럼 밑에도 틀렸는데 그건 아닐 거고요. EBS 교재에서 오타를 냈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놔두야 간다라고 띄어쓰기를 해놓은 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 의도적인 띄어쓰기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다고. 이게 첫 번째, 자, 지금 갈 건데 끊어서 나, 두, 야, 간다 이러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강한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는 어조로 보일 수 있어. 그 다음 또 하나 더, 가긴 가는데 나, 두, 야, 간다 이러면, 아, 이거는 지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지 못해서, 가기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구절은 모두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 떠나야만 되는 처지에 떠나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가 내적 갈등이라는 것을 보자면 결국 여기는 이것이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놔두야 간다라고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하면서 자기가 간다는 표현을 했고요.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그러면 눈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를 떠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떠난다는 얘기를 지금 1년에서 했고요. 2년 갑니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 항구란 건 결국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손쉽게야 버릴 거냐, 이 말은, 자, 이제 서리법을 썼어. 그럼 이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버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 버릴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쉽게 떠날 수가 없다고. 이곳은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이것들은 다 뭐냐면, 결국 정든 고향의 모습, 정든 고향의 산천과 사람들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떠날 수 없는,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써둔 거야. 즉 결국에 이 내용으로 보자면 결국 지금 여기에 뭐가 남았다? 미련이 남은 거지, 미련이. 자, 그래서 그 뒤에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자, 그럼 여기서 버리고 가는 이는 누구겠어? 이 꼴. 그렇지, 화자겠지, 화자. 화자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쫓겨가는 마음이란 것은 결국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고요. 여기에 시대병을 좀 집어넣자면 이건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얘가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휘살진다. 이 말은 자 돌아봤어. 어디가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서 떠나가는 지금 이 마당에 고향을 돌아다 봤는데 바람이 휘살지는다 할 때 휘살은 회방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회방 놓는다, 휘살짓는다는. 그러면 이 말은 그 구름마저도 뭐 한다고 바람이 불어서 못 보게 한다 이런 뜻이야. 즉 떠나는 길에 고향을 바라보았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대로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다 똑같은 거야. 결국 이것이 식민지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데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앞데일 언덕이란 건 결국 내가 앞에 가서 마련할 언덕이니까 이것이 내가 고향을 떠나서 가는 곳이 될 텐데 마련이나 있을 거냐는 건 마련하지 못했다니까 결국 불투명한 미래, 내가 아무것도 지금 준비하지 못한 불투명한 미래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두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두야 가련다 했으니까 뭘 썼다? 수미상관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는 이 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의 시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일단 여기는 이 시는 화자가 떠나고 싶은데 그 고향에 미련이 남아서 떠날지 말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요. 이러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다른 시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있겠네.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이게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서리법을 많이 써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했던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서 떠나고 있는 우리 민중의 삶을 잘 그려놓은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 작품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은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시입니다. 여기는 이 김용택 시인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령이나 모의평가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최근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한 두어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 나왔고 2016년도에 나왔는데, 물론 시는 지금 이 들국이라는 시는 아니고 작가만 연계돼 있어요. 작가만 연계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최근에 교육청 모의고사 많이 다뤄진다, 이 말은 이제는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이제 군부를 계속 지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자,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그러면 여기는 이 단풍은 첫 번째, 계절적인 배경이, 단풍이란 말 나왔으니까 계절적인 배경이 어디라는 걸, 가을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 단풍이란 건 결국
화자의 처지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됩니다. 자, 대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밑에 나오는 물빛도 하얀 어세곳도 모두 다 대조가 된다.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되냐면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한다요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사투리를 써서 화자의 지금 정서, 화자의 정서의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는데 결국에 고와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상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제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자, 여기가 중요하네.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그랬어. 그러면 이것이 뭘 알려준다. 아, 이별의 상황임을 알려주는구나 하는 거 알았어. 이별의 상황임을 알려주는구나. 자, 그다음 저런 것들이 뭔 다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그럼 여기서 초생딸은 임의 분신이 되겠네. 그죠? 임의 분신이 되겠네. 그래서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자, 마른 지푸라기야.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그럼 이건 누군데? 그렇지, 이거는 화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화자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저달 금방 접을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텐데. 그럼 여기서 막막한 어둠천지라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별의 상황. 부정적 현실. 이별의 상황. 그래서 어둠천지일 텐데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자, 이 하얀 들국도 뭐가 돼? 예, 이것도 화자가 됩니다. 요렇게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에 요걸로 끝내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자조하고 한탄하며 결국에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체념하고 있다는 거 드러나죠. 그죠?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자, 정리하면 시의 내용은 임에 대한 당연히 그리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움에, 여기는 이 그리움에 막막한 기다림, 언제 끝날지 못하는 막막한 기다림이 있는 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좀 정리하면, 자, 이 시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나오는 기타 등등의 자연물, 이런 자연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여기는 이 시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 아니고요. 님이 오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는 내용의 시니까 그렇게 내용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슬픈 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 두 시 다 열심히 또 복습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충분히 만드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